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에는 삼국시대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2년 전 달성군은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이곳에 도로 공사를 하려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공사를 멈췄는데요. 군이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환경단체는 유적 훼손을 우려해 반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산을 관통해 죽곡리 강정마을과 죽곡 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반드시 실시해야 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을 비롯해 토기 조각과 기우제를 지냈던 유탄형 암각화 등 각종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유적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계사에서 얘기하죠. 티그리스하고 유브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인간이 살기 좋으니까 그 자리에 터널을 쌓고서 문명이 발달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죽곡산 일대도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달성군 지역의 새로운 부족과 도시국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이 번영을 이루었던 달성군은 공사 중단 1년여 만인 오는 21일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가유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토된 유물은 인근 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출토된 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내려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건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면 토론을 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좀 더 가린 다음에 공사 유무를 판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묵살당했습니다. 죽곡산에 남아있는 문화유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각, 사상,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선사님과의 역사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그들의 생각, 사상, 철학, 삶 전부를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하는 것이 역사학이잖아요. 그죠? 바로 역사학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은 절대로 현지 보존이라는 것이 철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성군은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달 전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됐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 그리고 탄력봉 몇 개 이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른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지점 주변으로는 이렇게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을 조금만 더 벗어나면 여전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었더라면 A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 이제 또 뭐 앞으로 옳게 또 그때는 그 당시에 못 봤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건 또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차가 있는 거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그거는 못 봤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사고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면도로 역시 인도가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이 많이 복잡거리지. 저 위보다는 대동시장보다는 올비시장이 많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3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건이 달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 동구가 각각 10건인 것과 비교하면 달서구의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서구에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이에도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달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입니다. 우리 동네 영웅을 성홍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에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는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도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78조 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시가 밝힌 첫 번째 핵심 공약 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 중심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군공항을 이전해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양당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6년 예산 안 짜면서 기금 운영 계획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공자기금 우리가 융자하는 부분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말입니다. 그게 대선이 이제 6월달 그리고 공약이 들어가면서 뭐 인수위 아닌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럼 그 기금 운영 계획 당연히 7월 8에 추경도 할 거고 예산안을 새로 내년 예산에 할 때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도 대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정부 의결을 마치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품 금호강 조성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구 교도소와 법원 후적지 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20개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조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오는 25일까지 지역 공약 최종안을 확정 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양당 주요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약의 주요 과제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거기에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가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많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대상 기업 중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301개소를 상대로 디지털 전환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미만인 기업은 18.8%만이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41.8%, 전문 인력 부족 26.9%, 디지털 전환 후 효과 불확실 23.1% 순으로 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도입 단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초기 단계는 27.9%, 확산 단계는 9.3%로 나타났으며 아직 고도화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는 제조, 생산이 가장 많았고 재무 회계, 물류 유통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금 및 보조금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했는데요. 출산 축하금과 중학교 입학 준비금이 둘째부터 지급됩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조정하고 기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합니다.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그리고 넷째아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온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하면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서구는 대구 9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셋째아부터 중학생 입학 준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면서
둘째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입학 준비금은 20만 원으로 입학 연도에 한해 1회 20만 원이 대구로 페이로 지급됩니다. 달서구는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둘째아 출산 가정에서 660여 명이 또 중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아 1,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 장려팀을 신설해서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계기로 해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둘째아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셋째아 이상일 경우 20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받습니다. 달서구 주민은 대구시 출산 축하금에 구 자체 축하금까지 포함해 둘째아는 470만 원을, 셋째아는 6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번 금요일까지가 도서관 주간인데요. 가창면 아트 도서관에선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각 시대별로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책들을 소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4년 출판된 정비석 작가의 소설 자유부인. 출판업계에선 대한민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로 꼽힙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최초의 밀리언셀러는 1980년대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으로 1부와 2부 각 10권씩 총 20권이 누적 560만 부 팔렸습니다. 아트도서관에서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80여 년 책의 역사 속 화제의 책과 베스트셀러로 꾸며진 도서특별전입니다. 그 시대의 책들을 통해서 과거의 여행을 가는 거죠. 내가 20대를 여행한다든지 30대를 여행하든지 하면서 다시 나를 뒤돌아보고. 시대를 반영하는 책, 특히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욕망, 위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 1950년 6.25, 1960년대 4.19와 5.16, 1970년대 유신에 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9년 현실 사회주의 몰락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읽히는 책의 유형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이 읽혔고 팬데믹 이후 개인의 성장과 행복론에 대한 책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독서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정보 전달이나 이양 같은 것도 줄 수 있지, 흥미 같은 거 줄 수 있지만은 책의 감성은 그 이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간 그리고 6.25 전란 이때는 정말로 책이 없었어요. 그 귀한 책들이 지금은 넘쳐가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31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9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선정된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무효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참석자의 52%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지구 재건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11월 새벽에 큰 불이 나 점포 679곳이 모두 탔지만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인 간 갈등으로 인해 9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펫 아로마 테라피 DIY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반려견의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와 천연 샴푸, 보습 크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시 의사회가 조기 대선에서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수정 보완, 의대생, 전공의들과의 소통 등을 보건의료정책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대선기획본부장에는 김용한 수성아동병원장이 선출됐으며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장은 대한의사회 대선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학과 예경무 교수, 화학물리학과 서대하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포의 소포체인 엑소존 표면에 다양한 물질을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모듈형 단백질 어댑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엑소존 기반 치료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고, 특히 항체가 결합된 엑소존을 이용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표적하고 항암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북대 의과대학 백문창 교수팀과 협력을 통해 수행됐습니다.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보행 신호등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재정비합니다. 시는 신천초등학교 등 14곳에 음향신호기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죽전중학교 등 18곳에 있는 80여 대의 노후 장비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학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다음 달 9일까지 대구 남부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육사의 광야 등 국내외 유명 문학 작품을 캘리그래피로 재해석한 박찬현 작가의 작품 26점을 선보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사람도서관에서 활동할 사람책을 모집합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활동으로 올해 총 60여 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